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9일 JTBC 아침엔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잠시 후 국회에서 방송사법 중 방송문화진흥회법이 표결에 들어갑니다. 야당은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을 종결시키고 법안을 강행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여야의 대결 국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여자양궁이 파리올림픽에서 단체전 10연패를 달성했습니다. 중국과의 접전 끝에 금메달을 따낸 여자양궁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이후 한 번도 정상을 내주지 않는 대기록을 썼습니다. 티몬, 위메프의 정산지연 사태가 이어지면서 피해 소비자들이 집단 행동에 들어간 가운데 정부가 오늘 두 번째 대책회의를 엽니다. 또 국회에선 내일 전체 회의를 열고 긴급 현안 질의를 합니다. 어제 오후 경기 화성시의 한 폐비닐 공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밤새 진화 작업을 벌였지만 아직 완전히 불이 꺼지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충남 청양군의 단독주택에선 화재로 할머니와 손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금 국회에선 야당의 방송사법 처리를 막기 위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잠시 후에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고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내용의 방문진법을 단독 처리할 예정입니다. 여야는 오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 채택을 놓고도 격돌할 걸로 보입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잠시 뒤인 오전 8시쯤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킵니다. 곧이어 이른바 방송사법의 세 번째인 방문진법을 강행 처리합니다. MBC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이후 야당은 EBS법을 상정할 예정인데 이러면 또다시 국민의힘은 24시간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닷새째 필리버스터 전국과 방송사법 강행 처리가 반복 중인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 부의장은 항의의 뜻으로 본회의 사회를 거부 중입니다. 내일이면 방송사법 강행 처리가 끝나도 여야 쟁점 법안들은 계속 이어집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1일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 처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또다시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고 이미 시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국회 과방위원회에서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놓고 심사에 들어갑니다. 사흘간의 청문회에 이어 대전 MBC에 현장 방문한 야당은 이진숙 후보자가 대전 MBC 사장 시절 무단 해외여행을 했다는 추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사표 내기 직전 월급까지 챙기면서 무단 결근과 해외여행을 한 것입니까? 휴가였다고 해도 휴가날 법인카드와 관용차를 사적 이용한 자가당착, 업무상 배임입니다. 이 후보자 측은 무단 해외여행은 근거 없는 의혹 제기라고 반박했습니다. 야당은 이 후보자의 부적격을 주장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요구할 전망입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 티몬과 위메프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 계속되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모 회사인 Q10 본사 앞에 모여서 본격적인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줄 도산 위기에 처한 입점 판매사들도 따로 회의를 열고 Q10을 향해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두 번째 회의를 엽니다. 이재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역삼동 Q10 본사 앞에 우산을 든 티몬, 위메프 피해자들이 모였습니다. 우산에는 직접 사과하고 대책을 마련해달라, 도둑 잡아달라 등의 문구가 적혔습니다. 피해자들은 모 회사인 Q10이 이번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대책 마련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Q10의 대표도 얼굴 한 번 안 비쳤고 티몬의 대표도 얼굴 한 번 안 비쳤어요. 도덕적인 경영관이 없다라는 것 자체를 정부에서 너무 아무 대응을 안 해주시는 게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상품을 받고 정상금을 받지 못한 판매사들도 본격적인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자금 흐름이 막혀 줄도산 위기에 빠진 판매자들은 어제 대책회의를 열고 티몬 등이 최근 이해할 수 없는 역마진 마케팅을 남발했다며 티몬에서 6월과 7월 매출이 지난해 1년치와 맞먹을 정도라고 주장했습니다. 모 회사인 Q10이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면서 돈이 필요해졌고 이를 위해 쿠폰을 남발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Q10 구영배 대표는 어떤 공식 입장도 내지 않고 침묵하고 있습니다.
큐텐이 해외 계열사를 통해 다음 달 중에 약 700억 원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금융당국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현재까지 미정산 금액만 1,000억 원이 넘은 데다 추가로 도래하는 미정산분까지 합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란 지적입니다. 이런 우려 속에 정부는 오늘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2차 관계부처 TF 회의를 엽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열리는 회의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당국 등이 참석해 피해자 지원과 수습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또 국회 정무위에선 내일 전체 회의를 열고 티몬 UMF 사태 긴급 현안 질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어제 오후 4시 반쯤 경기도 화성의 한 폐비닐 재활용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순식간에 인근 공장으로 번지면서 소방은 한때 대응 2단계를 발령하며 조금 전 불을 완전히 껐습니다. 인명피해는 없는 걸로 전해집니다. 어제 오후 5시 반쯤 충남 청양의 한 주택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불은 집을 완전히 태우고 2시간 반 만에 꺼졌는데 70대 할머니와 3살 손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미국 대선 이제 100일 남았습니다. 2주 전까지만 해도 트럼프 대세론을 이끌던 JD 벤스 부통령 후보가 흔들리면서 민주당의 반격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김필규 특파원입니다. 지난 15일 밀워키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부통령 후보로 지명됐을 때만 해도 JD 벤스의 인기는 절정이었습니다. I stand here humbled and I'm overwhelmed with gratitude to say I officially accept your nomination to be Vic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하지만 과거 언행들이 논란이 되면서 2주 만에 위기를 맞았습니다. 가장 문제가 된 건 3년 전 한 인터뷰에서 자식 없는 여성을 고양이와 혼자 사는 캣 레이디라고 부르며 비하했던 발언입니다. If you look at Kamala Harris, the entire future of the Democrats is controlled by people without children. 또 다른 인터뷰에선 흑인 여성들이 낙태를 많이 한다는 듯한 인종차별적 발언도 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벤스가 끌어왔어야 할 여성, 유색인종, 노동자층에서 오히려 공화당의 입지를 약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최근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호감도는 43%로 한 주 전에 비해 8%포인트나 올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포기를 선언한 직후부터 일주일 동안 모인 기부금도 2,700억 원이 넘습니다. 한편 해리스의 러닝메이트로는 트럼프의 중범죄자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해 로이 쿠퍼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나 조시 샤피로 펜실베이니아 주지사 등 주 법무장관 출신이 선택될 거란 이야기가 나옵니다. 트럼프가 부통령 후보 문제로 수세에 몰린 동안 해리스 측은 새 부통령 후보 선출을 통해 흥행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기아가 지는 줄 알았던 경기를 홈런 2방으로 뒤집었습니다. 9회 투아웃 상황에서 연속 타자의 홈런으로 역전한 겁니다. 기아는 60승을 가장 먼저 달성하면서 한국 시리즈 직행 확률을 높였습니다. 프로야구 소식 오늘의 야구에서 전해드립니다. 3연승을 달리고 있는 키움과 3연패 중인 기아의 주말 마지막 경기. 지난 2경기 결승타의 주인공 송성문이 1회부터 적시타를 날립니다. 이어 최주환도 좌전 안타로 송성문을 불러들여 2점을 앞서 나가는 키움. 4회에는 유격수 박찬호의 실책으로 한 점을 더 추가합니다. 여기에 키움 선발 헤이수스는 7이닝 동안 삼진 5개를 잡으며 무실점 호투를 펼쳤는데요. 기아의 반격은 8회 초에 시작됐습니다. 최원준이 바뀐 투수 양지우를 상대로 추격에 투런 홈런을 쏘아 올립니다. 그리고 한 점 차로 뒤진 기아의 9회 초 마지막 공격. 아웃 카운트를 1개 남겨둔 상황에서 김선빈이 초구를 그대로 걷어올립니다. 때렸습니다. 왼쪽! 확장! 넘어갑니다. 자, 이곳에 작은 거인 김선빈. 자, 이 타구로 동점을 만들어냅니다. 이어 타석에 들어선 변우혁. 그리고 쌈장 넘어갑니다. 믿을 수 없는 백투백. 이사 타이거스가 역전에 성공합니다. 김선빈과 변우혁의 연속 타자 홈런으로 역전에 성공한 기아. 오랜만에 이렇게 홈런도 치고 그게 또 저희 연패를 끊는 결승타가 돼서 더 기분 좋습니다.
4대3 짜릿한 한 점 차 역전승을 거둔 기아는 60승 고지에 오르며 2위 LG와의 승차를 6게임으로 벌렸습니다. 오늘의 야구였습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강원FC의 양민혁 선수가 영국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으로 이적합니다. 이영표, 손흥민에 이어 세 번째 토트넘 소속 한국인 선수가 됐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있기 때문에 같은 한국인으로서 좀 더 적응 문제에서 쉽고, 또 손흥민 선수는 대한민국의 캡틴이기 때문에 더 선택하는 데 있어서 더 좋은 영향을 끼쳤던 것 같아요. 양민혁은 이번 시즌까지는 강원FC 소속으로 시즌을 마친 뒤 내년 1월부터 토트넘에 합류할 예정입니다. 메디컬 테스트 후에 손흥민 선수와 직접 만났는데 두 사람 어떤 대화 나눴을까요? 지금 되게 잘하고 있다고 해주셨고, 또 영어 공부도 많이 하라고 해주셔서 또 와서 보자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김병지 강원FC 대표이사는 다른 대형 클럽에서도 제안이 왔지만 양 선수의 토트넘을 향한 의지가 확고했다고 말했습니다. 토트넘 18세죠. 네. 레코드를 찍는 거고, 그 다음에 K리그에서 역대로 갔던 해외 진출에 있어서 최고 이적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양 선수는 이번 시즌 K리그에 데뷔해서 최연소 득점 기록을 세우며 활약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는 수요일엔 팀 K리그의 일원으로 토트넘과 맞대결을 치르며 실력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아이언맨으로 활약했던 배우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다시 어벤져스 시리즈에 돌아옵니다. 히어로가 아닌 빌런으로 변신을 예고했습니다. 지난 27일 미국 샌디에고에서 코미콘 행사가 열렸습니다. 캡틴 아메리카 11워, 어벤져스 엔드게임을 연출한 루소 형제가 다시 마블 스튜디오로 돌아오는 것도 놀라운 소식이었는데요. 루소 형제가 직접 새 캐릭터를 소개하자 초록색 옷에 철가면을 젖히며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등장했습니다. New mask. Same task. What can I tell you? I like playing complicated characters. 장르는 RDJ,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를 외치며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5년 전 엔드게임을 마지막으로 아이언맨 역할에서 물러난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는 마블 팬들이 손꼽아 기다리던 빌런 캐릭터 닥터 둠으로 분할 예정입니다. 과연 이들이 다시 의기투합해서 마블을 전성기로 돌려놓을 수 있을까요? So let's get to it. Bring your imagination, your love, and your passion, and we will see you in 2 years with Doomsday. 2024 파리올림픽 조직위원회가 개막식의 공연에 대해 공식으로 사과했습니다. 최후의 만찬을 연상시키는 그림에 종교단체가 분노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올림픽 개막식에선 이렇게 온몸을 파랗게 칠한 술의 신 디오니소스와 함께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을 연상시키는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이 장면을 본 프랑스의 가톨릭 교회 등은 기독교에 대한 조롱이라면서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디오니소스 역을 맡았던 예술가 필립 캐서린은 공연이 논란이 되자 이렇게 답하기도 했습니다. À vrai dire, s'il n'y avait pas de polémique, ce serait pas marrant. Si tout le monde était d'accord, avait le même avis, quel ennui sur cette terre. Ça serait un autre fascisme. 하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결국 조직위가 나서서 사과했습니다. Clearly, there was never an intention to show disrespect to any religious group. Have taken any offense. We are, of course, really sorry. 국제올림픽위원회는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파리올림픽 개막식의 하이라이트 영상을 아예 삭제했습니다. 일본의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그런데 조선인의 강제노동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은 빠졌습니다. 일본 언론에선 강제노동 표현을 쓰지 않는데 한일 정부가 미리 의견을 모았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표현하지 않았을 뿐 과거에 이미 강제 노역을 인정했다는 입장입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사도 광산에 강제 노동은 쓰지 않고 가혹한 노동 환경을 넣기로 한일 정부가 합의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사도 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 때 강제 노동이란 표현을 쓰지 않는데 한일 간 사전 합의가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양국이 전시시설에서 강제 노동 문구를 사용하지 않는 대신 당시의 생활상 등을 설명하는 것으로 사전에 의견을 모았다는 겁니다. 외교부는 표현 문제를 놓고 이번에 일본과 협의했던 것은 아니라면서 해당 보도는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다만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강제 노동에 대해 일본이 되풀이해서 표현만 안 했을 뿐 과거 약속을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15년 군함도 등재 당시 일본은 수많은 한국인이 의사에 반해 강제 노역했다고 밝혔지만 이후엔 강제성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보수 성향의 일본 산케이 신문은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조약상 강제 노동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 경찰관이 3명이나 숨졌습니다. 야근을 하다 뇌출혈로 쓰러지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경찰청은 업무에 압박은 없었는지 현장 근무 실태를 진단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조혜연 기자입니다. 지난 26일 새벽 4시쯤 서울 해와경찰서 수사부서 간부 A씨가 동작대교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곧장 구조대가 출동해 구조했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 경찰관 3명이 숨졌습니다. 지난 19일 동작경찰서 경무과 간부 B씨는 퇴근하지 않고 업무를 하다 뇌출혈로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야근을 하던 밤사이 뇌출혈이 발생했고 병원에 옮겨졌지만 일주일 만에 숨졌습니다. 지난 18일 관악경찰서 소속 30대 경위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같은 날 관악경찰서 간부가 출근길 지하철에서 쓰러져 병원에 이송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22일엔 충남 예산경찰서 소속 20대 경사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들은 모두 업무가 너무 많다고 주변에 호소해왔습니다. 내부에선 터질 게 터졌단 반응입니다. 경찰서 간의 경쟁을 붙이고 미제 사건을 처리 실적으로 공개하는 등 업무적 압박이 많아졌단 겁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이른바 두바이 초콜릿이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인기입니다. 초콜릿 안에 중동식의 얇은 국수와 피스타치오 크림이 들어있는 건데요. 왜 이렇게 인기일까요? 정아람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평일인데도 두바이 초콜릿을 사려는 사람들이 장사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맛있고 핫하다 그래가지고요. 오늘 진짜 뭐 호우 경보가 떴는데도 이 폭우 속을 뚫고 사러 왔어요. 워낙 구하기가 좀 쉽지 않아서 더 먹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하루에만 400여 개가 팔리는데 몇 분 만에 바로 동이 날 정도입니다. 카페 운영하면서 이렇게 오픈런 해가지고 완판된 적은 처음이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거기서도 문의가 너무 많아서 저희가 순차적으로 답은 드리고 있지만 저희 둘이서 이제 하는 게 한정적이다 보니까. 두바이 초콜릿 열풍은 한 유명 인플루언서가 초콜릿을 먹는 영상에서 시작됐습니다. 두바이 초콜릿은 중동식 얇은 국수, 카다이프와 피스타치오 스프레드가 섞여 있는 게 특징입니다. 원조 제품은 아직 국내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자체 레시피로 만든 제품까지 불티나게 팔리는 겁니다. 중고거래 사이트에선 해외에서 들여온 원조 가격이 4배로 폭등했고 편의점 제품마저 값이 치솟고 있습니다. 두바이 초콜릿 있을까요? 아니 없어요. 진작에 다 이해가 안 되고.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유명인을 따라하려는 이른바 디토 소비와 제품의 희소성이 합쳐진 결과라고 말합니다. 다이아몬드 같은 거잖아요. 누가 소수만 갖고 있으면 이게 희소성이랑 특별함이 올라가니까 SNS를 좋아하는 잘파 세대들이 따라하고 하고 싶은 이런 소비 때문에. 다만 한 번 소비에 그칠 수 있는 데다 언제든 다른 제품으로 대체될 수 있는 만큼 반짝 특수에 그칠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가 3년 뒤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 청년대회의 발대식을 열고 대회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교황청에서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프란치스코 교황은 물론이고 약 200개 나라에서 100만 명의 인원이 참석할 걸로 보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은 이 행사의 생산 유발 효과가 11조 4천억 원, 고용 유발 효과는 2만 5천 명에 이를 거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날씨입니다. 월요일인 오늘은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릴 걸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30도, 대구가 36도 등 전국이 28도에서 36도로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청은 오전에 비가 수도권과 강원 중남부 내륙에 내리다가 오후 늦게부터 충청 지역으로 확대되겠다고 예보했습니다. JTBC 아침 N을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